오늘 풀어볼 문제는 요 해시라는 문제부터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해시라는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해시라고 써져 있고 암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G 파일이 하나 있고요. 일단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저 글자 여기 잘 보이시죠? 저 G 파일을 받았고요. 일단 G 압축을 먼저 푸는데 압축에 암호가 걸려 있었죠, 아까 아마. 압축에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암호를 복사를 해서 암호를 먼저 풀고 G 파일을 풀 때 암호는 -P 옵션을 주시고 이렇게 입력하셔서 푸시면 풀려요. 그다음 뭐 D에다 D 옵션을 줘서 아웃풋을 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옵션을 먼저 줘야 되나? 이거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X를 하나 줘야 되고, 네. 앞에 7집 할 때 X 옵션 주시고, 압축을 G 파일명, 그리고 -P하고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압축이 풀립니다. 월페이퍼라는 JPG란 파일이 하나 생겼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깜짝이야. 악마 같은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이 이미지를 먼저 분석할 때 스트링으로 뽑아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항상 먼저 스트링으로 보잖아요. 여기 특별한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고 특이한 게 없으면 EXIF 툴 같은 걸로 열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 이미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코멘트를 달 수가 있는데 이 XP 코멘트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어떤 글자가 있고 끝에 이렇게 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봤으면 베이스 64 같아요.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해보면 이 값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값만 봤을 때는 해시 값 같거든요. 그래서 해시 값을 조회하는 사이트에 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해시킬러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알려진 MD5에 대한 값은 아스키 코드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JOK3R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값이 아마 그 다음 키 값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포렌식 1.zip이라는 파일을 풀었을 때 클럽과 월페이퍼 두 개가 생겼는데 이 월페이퍼에 대한 XP 커멘트 값을 베이스 64로 디코딩 해보니까 해시 값이 생겼고 해시 값을 해시킬러에서 조회해보니까 이런 문자가 나왔어요. 이 문자를 가지고 이 클럽집이라는 파일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클럽집도 마찬가지로 암호가 걸려 있거든요. 7집 -x 옵션으로 이제 주시은 다음에 zip 파일명 입력하시고 패스워드는 -p 하고 쌍가로 안에 암호를 입력하면 암호가 풀릴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암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고 압축이 풀렸고요. 이 클럽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네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클럽이라는 폴더 안에는 이 히스토리랑 조커뱅커스라는 G 파일이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커뱅커스도 암호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풀어보면 네.
암호가 걸려 있거든요. 안 풀리거든요. 네,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 패스워드를 만약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 이런 파일이 생긴다는 거를 의미하고요. 지금 바이트 값이 0인 걸 봐서는 풀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요 히스토리 파일과 조커뱅커스 zip 파일이 생겼는데 히스토리 파일을 읽어보면은 이런 글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 안에서 어떤 특이한 게 있는지 계속 찾아봤는데 특이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앞에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가 들어가고 중간에 보면은 뜬금없이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거나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죠. 아마 이 글이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읽어보시면은 그 인도네시아어 같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인데 중간중간에 숫자랑 중간중간에 이제 대문자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여기 대문자가 나올 위치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문자랑 숫자가 좀 특이해서 이 두 개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캐스로 히스토리를 하고 대문자와 숫자만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 그랩이라는 걸 많이 써요. grep. 그리고 대문자 2를 하게 되면은 이 아웃풋 출력할 때 그 PCR이 정규 표현식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와 대문자 A부터 Z까지를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대문자 그리고 숫자만 출력이 된 거. 지금 개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개행은 트랜슬레이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tr-t 개행을 제거하는 걸 하면 일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키 같더라고요. 이게 뭐 MD5 값도 아니라서 이걸로 다시 7집 조커 뱅커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암호가 풀리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요 txt 파일 떨어지게 되고 txt 파일에서 발생한 이 ASCII 코드가 곧 플래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한 문제를 또 풀었고 그 다음에 뱀이라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뱀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가 또 있네요. 그리고 압축 파일이 하나 있고요. 비슷한 문제 같아요. 43번으로 이동해서 나머지는 다 지우고 네,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x 옵션에 패스워드를 줘서 풀면 네, 뭐 앞에 이 패스워드 입력할 때 아웃풋 출력할 때 특수문자를 인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찔지 이 한 다음에 푸신 다음에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셔도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면 요 mp3 파일 하나랑 그리고 폴더가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이 mp3 파일하고 이 폴더를 보면 그 mp3랑 폴더를 보기 전에 mp3 먼저 볼게요. 캣으로 한번 보면은 정상적으로 mp3 파일이 아니라 이런 헥사 값들이 들어 있었어요. 헥사 값을 보려면 일단은 헥사 값을 어떤 식으로 디코딩하든 간에 이 중간에 이 캐릭터를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에코 한 다음에 맨 끝에 트랜슬레이트 -d 그 다음에 요 자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다시 아스키 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거는 XXD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좀 글자를 좀 XXD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P와 -R을 치면은 아스키 코드로 나와요. 아스키 코드로 나왔을 때 베이스 64 코드 같아요. 봤을 때 다시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한 번에 베이스 64 코드 다시 그러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가 나와서 이 글자를 봤을 때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게 로트 13이더라고요. 로트라는 그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알파벳 A부터 Z에 있는 13글자 단위를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A는 B로, B는 뭐 C로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는데 그렇게 바꾸는 걸 로트 13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이트에서 치환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로트 13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도구 같은 이런 툴 디코딩 그래스.me 사이트 가서 로트 13 이렇게 지원하시면 이 중에 이제 아스키 텍스트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여기 있네요. 로트 13 보면 13번째 로트 13에 가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이썬으로 나오네요, 앞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 가서 하셔도 되고 그냥 트랜슬레이터로 바꾸셔도 돼요. 13이면은 A가 1이라고 봤을 때 N은 13, N이 13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터로 치환했을 때 이 대괄호 안에다가 A부터 Z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는 뭘로 바꾸냐? N부터 Z A부터 Z, N부터 Z 그 다음에 M부터 Z를 A부터 M 그 다음에 대문자도 해줘야죠. M부터 Z A부터 M 이렇게 하면 치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나온 거를 이제 뭐 나머지 띄어쓰기 계획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계획만 붙여준 다음에 파이썬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코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view run.python 코드를 만들어서 아까 나왔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출력되게 한번 해볼게요. python run 하면은 또 이상한 코드가 하나 나오네요. echo 이걸 한 다음에 tr x를 없애야겠죠. 이게 16진수 앞에 x가 붙은 것 같으니까 x 값을 넣었을 때 이런 플래그가 나오고 다시 이제 이 헥사 진수를 XSD로 ASCII로 -P -R을 주면 ASCII 코드로 나올 거예요. 최종적으로 ASCII 코드가 나왔을 때 플래그는 이거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인코딩, 디코딩, 뭐 치환 이런 거에 대한 반복 문제인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좀 감이 좀 올 거예요. 글자만 봐도 이게 MD5 유형인지 AX64 유형인지 뭘 빼고 지워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건데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베이직 64라고 해서 이것도 패스워드가 있는 포렌식이라는 폴더네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44번으로 갈게요. 이미 풀어봤던 건 지우고 다시 받고 이제 실직으로 풀었을 때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풀면은 이 png 파일과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png 파일의 뭐 스트링을 먼저 보게 되면 이런 글자가 쭉 나오네요. 이런 글자가 나오고 이거를 베이스 64로 한번 디코딩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png 앞에 헤더가 보이죠? png로 시작하고 IEND 헤더랑 푸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png 파일로 보여줘서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out.png라고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png 파일을 읽을 수 있나? QR 코드가 하나 나오네요. 이때 이제 그 QR 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그 QR 코드 리더 앱이 있어요. 그 QR 코드 리더 앱으로 찍으셔서 QR 코드를 인식을 시키면 플래그가 나오고요. 그 플래그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을 입력하시면 플래그가 맞다고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레이디의 49개 음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제고,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샵 0000에서 샵 OF 음영 중 하나가 없어졌대요. 음영이 없어졌다는 말은 여기서 픽셀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픽셀에 대한 RGB예요. 그 앞에 두 개, 헥스바이트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이미지라는 픽셀 값을 나타내거든요. 네, 이미지 픽셀에 대해서 보시면 픽셀을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일단 넘어가고 그 픽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전부 다 F면 뭐 하얀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0이면 뭐 흰색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중간에 뭐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이 엑셀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없어졌다니까 없어진 걸 찾아서 표시하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해서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보면은 이상한 흑백의 문자가 나오고요. 이걸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픽셀 값을 볼 때는 저는 아이덴티파이를 많이 써요. EXIF 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RGB에 대해서. RGB에서 나온다고 해도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덴티파이라는 도구를 쓰면 좀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이 아이덴티파이로 열었을 때 이 PNG에 대한 픽셀 값 51258, 512죠. 그 다음에 8비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채널 스태틱에서 여기 레드엑스인 색깔, 그린, 블루에 대한 기본적인 맥스와 민 값을 보여주고요. 여기 들어간 모든 픽셀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이 픽셀에 대해서 어떤 픽셀들 값이 들어갔는지. 여기 보시면 000, 즉 0000은 블랙, 검정색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끝까지 F로 채워지면 이제 화이트가 되겠죠. 여기서 0, 5, 10, 15, 20, 25 이렇게 5씩 증가하게 만들었네요. 5, 60, 65, 70, 75, 85, 90. 쭉 보시면 특이한 게 다 5씩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75에서 85 건너갈 때 80이 없어요. 5씩 증가할 때. 얘만 10으로 증가했잖아요. 그 헥사 값으로 보면은 7호는 4비예요. 4비, 4비, 4비. 8호는 5, 5, 5, 5. 그러면 여기 문제 지문에서 보면은 없어진 값을 찾아서 16진수 값으로 값을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문제 지문이. 그래서 80에 대한 헥사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7호와 8호 사이에 80은 이 5 빼기 5겠죠. 그러면 50이겠죠. 50, 50, 50, 50, 50, 50이 답이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막상 풀어보시면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 아이덴티파이를 잘 쓰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50, 50, 50을 입력하면 이렇게 값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미스테리라는 문제고, 파일이 아마 미스테리 1, 미스테리 2라고 나와 있어서 이 파일을 계산할 수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는
지문이 있었고요. 압축을 풀어보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미스테리 1, 미스테리 2. 뭐 두 개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쪽 화면에 조금 분홍 색깔로 뭐 칠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두 개의 파일은 완전히 다른 파일 같아요. 두 개 보시면 헥사 값도 다르죠. 결국 이 파일 두 개는 다른 파일이니까 이 두 개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건 컴페어라고 하거든요. 이 컴페어를 할 수 있는 그 스테가노그래피 도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의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구글에 검색하셔도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컴페어 스테가노그래피에서 파일 하나를 46번 미스테리 1을 넣고 그 다음은 미스테리 2 파일을 넣은 다음에 제출을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보시면 이게 플래그 같은데 EGCTF Pretty Pixel Match라는 플래그가 나왔고요. 이 플래그를 입력하면 곧 정답이라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아나그레마의 사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네, 이 문제는 네, 그 엑셀 파일이 하나 떨어져요. 데이터 1 엑셀. 데이터 1 엑셀을 한번 열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윈도우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네. 사 47번 문제고 이 XLX 파일을 열면은 매크로가 하나 들어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행과 예열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값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매크로가 있다고 하니까 매크로를 한번 먼저 볼게요. 보기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누르고 매크로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doit이라는 매크로가 하나 있고요. 이거 편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매크로를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 이 매크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펑션에 대한 시작과 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 지시하는 것들은 이 파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스트링을 비교하거나 파일을 생성하거나 파일이 존재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코드로 이 doit이라는 매크로 그 함수를 보면은 정의를 하죠. dim이 정의하는 거거든요. 파일 네임 as string에서 파일 네임은 environment에서 유저 프로파일 그 윈도우즈의 유저 프로파일을 환경 변수에서 그 패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일 xyz라는 데이터를 파일 네임의 변수로 담습니다. 그 다음에 delete 파일에서 무조건 지우는 로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오픈해서 for binary log read write에서 아까 엑셀 시트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하나씩 읽으면서 포문을 돌리기 시작해요. 포문은 14,747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포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행과 열을 말하는 거겠죠. 1부터 23까지 말하고 put 데이터 2에다가 즉 아까 그 파일에다가 하나씩 쌓는 거죠. 헥사 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에다가 바이트를 강제적으로 넣어서 이 함수를 종료하고 이 전체적인 매크로를 종료하는 코드고요. 어쨌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다 값을 실행한 것보다는 결과를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유저 프로파일 경로에 파일 XYZ 데이터라는 파일을 생성하는 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실행을 이렇게 그냥 실행시키시면 얘가 알아서 동작을 할 거거든요. 저희도 환경번호로 들어가 볼게요. 환경번호는 보통 이렇게 퍼센트를 누르시고요.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딱 치면은 지금 제 계정이 보여요. 주원방이라고. 여기 폴더로 경로가 잡히고 XYZ라는 파일이 생겼겠죠? 아마. 네, 파일 XYZ라는 데이터 파일이 생겼어요. 이 파일을 어떤 파일인지 윈도우니까 또 윈도우에서는 헥스 에디터 같은 걸로 많이 보죠. 그럼 여기 보시면 ELF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리눅스 바이너리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떤 스트링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단순한 리눅스 그 바이너리 같고 UPX로 그 패킹이 하나 돼 있네요. UPX로 패킹이 돼 있어서 데이터를 보기 어렵게 하는 것 같고요. UPX 패킹을 풀려면 UPX 패커가 있어요. 패커로 푸셔도 되고 그럼 귀찮으시면은 그냥 실행해 보시던가 아니면 그 ELF 파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뷰어로 열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여기 제 지금 화면은 리눅스라서 이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맥북이라서. 그래서 리눅스 화면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실행을 하시면 요 파일 데이터를 옮겨놨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플래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찾은 플래그고 엑셀이 저 파일을 떨궜고 저건 ELF 파일이란 걸 인식을 하고 리눅스 베이스에 이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플래그 값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은 S트레이스 같은 것들로 이런 파일 실행하시면 이 파일이 동작할 때 이런 메모리를 어떻게 참조를 하는지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함수를 찾아가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하니까 리눅스 같은 걸 실행할 때 어떤 동적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시면 좀 좋고 Ltrace 같은 경우도 심플 익스큐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Ltrace에서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안 나오네요. 이 값이 이거 플래그라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콘셉트라는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자, 네, 일단 받으시면 logo.png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이런 보일까 말까 하는 이런 이미지가 보여요. 여기서 뭐 스트링 같은 것도 많이 뽑아갔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스트링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스태그 솔브로 열어봤었어요. 스태그 솔브로 로고를 여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요. 이렇게 넘기다가 뭐 특별한 거 없나 봤더니 보다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 막대가 하나 생기죠? 이 조그만 거.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봤어요. 좀 크게 보려고. solved.pmp 라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포토샵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스테고솔브로 뽑은 게 나오고요. 이걸 확대를 좀 하시면은 아까 뭐가 생겼던 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 하나의 픽셀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아스키 코드가 이제 8비트인데 특수 캐릭터를 빼면 7비트 내에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7비트로 하나부터 한 20개 정도 배열이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 이미지를 잘라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잘라서 저장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아스키로 출력하는 코드를 짜야 됩니다. 1부터 7까지 읽은 값의 글자 하나겠죠. 뭐 C, T, F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로 열부터 쭉 읽어서 글자로 치환하고 하나, 둘 계속 포문을 돌려서 처음에 포문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20까지 해서 세로에 대한 포문을 돌리고 포문이 하나씩 실행할 때 가로에 대한 이 비트 0, 11111, 0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이 값 하나당 아스키 코드로 치환을 하고 이 치환한 모든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스키 코드로 출력하는 코드를 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 코드는 뭐 이미 짜놨고요. 저번 시간에도 했던 코드랑 똑같아요. 재활용하시면 되고요. flag.python 보시면 PIL이라는 이미지 매직과 비슷해요. 이 PIL이라는 팔레트를 쓰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한 픽셀 값을 가져오거나 뭐 파싱하거나 코드 짤 때 잘 쓰는 모듈이 있고요. 이거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 설치는 뭐 PIP, PIL 뭐 이런 식으로 인스톨 하시면 돼요. 픽이라는 변수에 뭐 이미지 오픈 써서 이 solved cut BMP를 가지고 각 픽셀 값과 픽셀에 대한 오브젝트 데이터를 구하고 바이너리 라인과 뭐 높이에 대한 픽셀 사이즈를 계산을 하고 테스트로 출력하는 코드. 여기가 본격적인 코드인데요. 포문을 이제 높이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바이너리 라인에다가 하나씩 저장을 하려고 미리 선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중 포문에는 아까 말했듯이 횡에 대한 값을 가로죠. 가로에 대한 픽셀 x 값과 y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서 0x0, 뭐 0x1, 0x2 이런 식으로 대입한 값을 하나의 바이너리 라인에 어펜드를 시켜요. 0과 1인지. 그 어펜드 시킨 거를 하나씩 배열로 선언한 다음에 그 배열들을 조인하고 인트형을 데이터형으로 바꾸고 그 데이터형을 조합을 한 다음에 아스키 코드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하실 때는 처음에 아까 제가 identify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벌버스로 해서 solved cut 한 BMP 파일을 보시면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에 여기 쓰여진 거는 검정색과 흰색밖에. 그래서 우리는 코드 안에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쓰면 돼요. 만약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쓰였다면 코드 내용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코드에 보시면 검정색이 255잖아요. 만약에 255가 아닐 경우면 1, 255보다 이제 작거나 작으면은 흰색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흰색이 아니라 1로 보는 거죠. 1로 저장하고 크면 즉 블랙이면 0으로 저장하고 이 값을 계속 드는 연산이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프린트문을 찍었기 때문에 픽셀에 대한 경로랑 픽셀 값을 찍어주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오브젝트 값과 그 메모리 주소를 구하는 프린트문이었고요. 그다음 픽셀 사이즈는 7x20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에 대한 그 위치 픽셀 0x0은 000이었고, 그리고 0x1은 검정, 흰색 이렇게 해서 1001010이라는 배열이 하나 생기고, 이거를 또 포문을 반복해서 이런 값을 구해서 뒤에 있는 값을 이제 어펜드 시킨 거죠. 더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00010 이거를 빈투 아스키 같은 걸 출력하면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스키 코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플래그 풀었던 아스키 코드는 BIT, SCTF 이런 플래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로 푸는 문제였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동일한 유형이라 빠르게 넘어갔.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이미지는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이미지 문제네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다음 문제 49번으로 넘어가면은, 이미지를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하나 뜨고요. 사실 이 GIF는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 뭐랄까요, 이미지가 변한다고 표현하죠. 실행시키면 엄청 빠르게 이미지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GIF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뭐 막 실행되는 게 보여요. 67. 사실 이것만 봐서는 풀 수가 없고, 즉 이렇게 빠르게 실행되는 중간에 뭐가 있다는 소리 같아요. EXIF 툴로 보면은 여기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듀레이션 6.7, 즉 67번의 프레임이 들어있대요. 67장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그리고 좀 자세하게 보시면 EXIF2를 -V를 붙이시면, 네, 67번이 이렇게 동작한 걸 볼 수가 있고, 이 각 그 이미지를 한 장씩 보여줄 때마다 딜레이는 0.1초네요. 약간 사람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넘어갔다는 소리 같은데, 0.1초 간격으로 67번, 67 프레임을 간격을 돌아서 최종 6.7초가 걸렸다는 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되게 간단히 풀 수 있는 게, 맥을 쓰시면은 그 맥에서는 아까 윈도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보시면 이 프레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다 나눠져서 보이거든요. 어떤 포토샵 툴을 쓴 것 마냥. 그래서 67번까지 천천히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맥은. 그래서 문제 출제자 의도와 맞지 않게 그냥 맥에서 열면 바로 첫 번째 플래그가 보이죠. void is caused by so fast라고 해서 플래그가 바로 나왔던 문제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QR코드 이미지를 먼저 받아놨고요. QR코드를 여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봤는데 이 QR코드가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포토샵으로 엽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봤더니,
요게 아니네. 포토샵을 열어도 첫 번째 GIF 보이네요, 저거. 50번. 네, QR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가 좀 잘린 것 같아요. 보통 이 네모 박스가 이 끝에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는 이 캔버스를 제가 이게 늘린 거예요, 캔버스를. 그래서 이 검정색을 채워주시면 돼요. 좀 노가다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신 다음에 이 끝에 머리에다가 채우기로 이제 검정색을 이렇게 잘린 부분들은 다 채워놓으시면 QR코드를 이제 색칠해가지고 끝에만 이 잘린 부분 칠해주시고 QR코드 리더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노가다라 굳이 일일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가다 문제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문제였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실전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미스크 같은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고 마지막 풀어볼 문제는 이 언더바 2라는 문제고 이 이미지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이미 받았고요. 사실 받으면 처음에 이미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파일명만 나오거든요. 파일을 누르시면 이제 JPEG이라고 나오네요. JPEG에서 확장자를 바꿔줘야 이미지 뷰어가 되겠죠. 로브에서 확장자를 .jpg라고 저장하신 다음에 스트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게 뭐가 있는지. 그랬더니 어떤 글자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 디스플래그에서 이렇게 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답인 줄 알고 입력해봤거든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봤죠. EXIF 툴로도 보고 이미지 열어도 봤는데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한번 이미지를 열어봤는데 이상한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이미지가 나와서 여기 있는 뭐 QR코드도 있어서 QR코드도 읽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이 글자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숫자 3개예요. 숫자 3과 아니면 도형이거나 그러면 209, 737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러다 보면 밑에부터는 글자가 나와요. ZM, XH, 그다음에 Z3, TU, IW, MNL, 그다음에 DH, J5 숫자 건너뛰고 FQ 이거를 다 쳐봤어요. 쳐보고 치니까 결국 이 값이 나오더라고요. 이 값인데 이 값을 베이스 64로 다시 디코딩을 하니까 플래그가 나왔어요. 플래그가 나왔는데 끝에 뭐 이 가로가 끊겨서 가로만 붙여줘서 답을 입력한 정답이라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좀 난해하죠, 문제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유출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고요. 오늘 풀어본 거는 해시부터 2 언더바 2까지 총 한 11문제 정도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